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기 금년도 수능 문제 문학을 한번 같이 한번 점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체크하면서 포인트.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입시의 시작은 7월 달에 보는 거 사관학교 경찰대학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11월 달에. 이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이 7월 마지막 주 보니까 3.5개월 정도 빠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수능보다는 조금, 그지? 미리 보고 있니까. 근데, 사실 국어라는 게 그래요. 뭐, 어차피 단원 진도가 따라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야 뭐 내신 때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이렇게 좀 커리큘럼이 있지만, 여기 나왔듯이, 어때요? EBS 연계성을 무시 못하는 것이고, 금년도는 어찌됐든 모든 그 국어의 뿌리가, 학교 내신 시험도 뭐, 고1 애들도 어째 선생님들이 선택지가 좀 성격이 달라, 수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능 모의고사는 좀 나오지만은 또 내신 안 나오고 엇박자가 되지. 또 내신 나온 애들 보면은 암기에 강해. 그러니까 수능형이 또 선택지에 약해. 그래서 비례한 게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실전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특례 시험 같은 경우 7월 중순인데 지필고사 수능의 축소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 국어 시험을 보는 입시로서의 궤적은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사관학 경찰대학 7월 중순에 보면 그 3개년 이상 그 해외 거주했던 그 특례생들 지필고사 국어 좀 쉽지 아무래도. 그리고 대입 편입 시험은 또 매년 12월 말이나 또는 1월 달에 3학년으로 뽑는 편입 시험인데, 거기서는 이제 국어는 안 보고 영어, 이과도 수학 과학을 보지. 그러니까 신입학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보고, 편입이라는 것은 보통 2학년 맞춰 3학기 때 그런 경우인데, 뭐 사관학교는 편입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아무튼 금년도 수능 개념 뿌리가 되는 거, 그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수능 기출의 미래, 수능 연계 비밀, 수능 파이널. 자, 이게 이제 1년상에 쭉 맥락에서 가는데, 역시 뿌리는 역시 수능에 이제 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니 그렇게 알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금년도는 이런 성향의 그 변형된 그 연계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어때, 많이 좀 다 그 책 이름, 도서 이름들 딱 눈에 익숙해? 그래. 근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출의 미래 또는 실제 모의 파이널 4개가 좀 여러분한테 피곤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은, 파이널 체크 포인트 이런 것도 무시 못 합니다만은. 참고로 금년도 수능이 워낙 어려웠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지? 1등급이 원래는 4%인데 4.07이라는 건 1%, 1등급에 원래 4%를 좀 약간 넘어서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등급제라는 것은 원점수가 아니고 표준점수 변환하기 때문에, 사관학교도 국영수를 표점으로 변환하잖아, 합산할 때. 근데 작년보다는 약간 1등급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능 국어가 좀 어려웠구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표준 최고점이라는 건 만점자의 표준점을 변환했을 때 만점자였지. 국어를 다 맞았을 때. 그게 이제 150점이었더라. 보통 145점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140한 8점 됐으니까 1등급 표점 만점자였겠지. 다음에 이나저나 일단 문학 독서가 34문제 수능에서는, 자,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이고, 사관학교는 30문제니까 독서 15, 문학 15. 경찰대학은 45문제야. 그래서 문학 독서 합쳐서 가지고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1차 시험에서. 그래서 독서가 25문제, 문학이 이제 20문제 나오는데, 두루두루 뭐, 그래서 일단 수능, 그 다음에 사관학 경찰대 어떤 기출됐던 문제를 계속 돌려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해. 그런 거 그렇게 알고. 금년도에 만점자도 대폭 줄었잖아. 근데 국어는 지식이 필요하다.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안 돼. 국어는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문해력의 뜻이 뭐야? 문해력. 어떤 텍스트를 보고 문제 의도에 맞게 활용하는 역량. 뭐 고도의 지식으로 이해해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국어 역량은 역시 문해력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점수를 좌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럼 두루두루 말이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있었지만은, 일단은 뭐 수능 시험 봐야 되는 입장이든, 그 전에 이제 미리 리허설로 보는 것도 있겠지. 사관학 시험 자체가. 하지만 7월 마지막 주고 토요일 날 보는 사관학 시험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작년도 기출문제로 완벽하게 수능 문제부터 뿌리도 뽑아야 되니까, 일단 독서는 별도로 이제 뭐 하는 것이고, 이 OT 영상 강의는 문학 지문들, 자, 분석을 한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관학교는 작년도죠. 2024학년도에 문학을 기준으로 하면 15문제 나왔어. 현대시 박목원의 나무 쭉 하니,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김주정의 북창가 고전소설. 수능하고 비슷해. 이 문제 흐름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문항수가 이제 20문제니까 지문이 현대, 그 다음에 고전, 운문, 산문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경찰대학이 작년도는 좀 문항이 쉬웠지. 네, 참고로. 그래서 사관학교보다는 조금 쉬웠는데 이날저날 역대급으로 사관학교도 작년도는 좀 어때요? 좀 쉬운 듯 하다가 또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나마 작년에 굉장히 쉬웠던 편이야.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갔지.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아마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전반적으로 모든 게 어려울 것이다. 그 추정을 하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자, 문학 영역 있죠. 일단은 18번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18번부터 21번인데 한 제시문에 보통 4문제 전후. 자, 고전소설에 나왔죠. 여러분들 어때요? 읽어봤어. 이미 풀었어. 작자미상의 김원전이라고. 약간은 좀 뭐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화, 그지? 뭔가 좀 뭐 게임을 보는 다 느낌, 그지?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전기성이라고 그래, 그지? 막 어때요? 위험에 처한, 그지? 그 인물이, 주인공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역량을 발휘하고, 그죠?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특히 고전 산문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기괴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전기성을 띈다 그러는 건데, 작자와 창작연대가 알려지는 국문 고전소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이런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완성된 소설이라는 게 설화를 얽히설키 이제 엮어놓은 건데,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결국은 주인공이 어쨌든 공주를 구출하고 용왕의 사위가 돼. 황당하지. 어차피 사필규제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좀 어떻게 보면 고진감래야. 북이 나중에 가서 결과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존재가 적강, 하늘에 내려, 지상에 내려와. 비현실적이야, 그지? 주인공이 비인간의 형태로 태어나 고통을 감내하고 능력을 발휘해. 영웅적인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런 서사구조니까. 얘게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려고 아귀의 속으로 들어간 주인공 김원이야. 김원이 주인공이니까. 다시 어때요? 공주 등의 도움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장면이 핵심적인 내용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소설을 읽을 때 말이야. 처음 보는 생소한 작품에는 겁먹을 거 없어. 어차피 사건의 어떤 핵심 축,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누구고, 그 다음에 보조인물이 누군가, 그걸 먼저 궤적을 잡는 게 능사야. 역시 이제 이 작품의 주제는 요괴로부터 공주를 구해냈다. 그런 주인공 김원의 영웅적인 활약이더라. 영웅적인 인물은 옛날에 고전 산문에 보면 어때? 반드시 어떤 고난을 겪어야 돼. 그죠? 고난을 겪음에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돼.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충열전, 조선 후기에 바로 군담 소설 있잖아? 유충열도 어때요? 전란의 상황에서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지만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 그래야 영웅 서사가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고. 자, 서술상의 특징 말 그대로 어때요? 서술이에요. 서술. 그죠? 어떤 식으로 일단은 라이팅이 됐냐. 서술의 흐름 보는 거니까. 자, A블록 이거 보면 어때요? 꾸짖어. 짓느냐. 아래 길 받으라. 그죠? 서술이 특별하게 이다 진술이 없잖아. 그 다음에 돌아갔다. 하교하시되. 어때요? 계속 A블록 보니까 어때요? 주로 인물들의 말이 중심이 되잖아. 그죠? 그런 데서 A블록 보니까 아무래도 황상과 신하들의 대화죠. 대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아래라. 얘기한다. 대화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형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래도 인물 간의 위계, 관계를 보여준다.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약간 지체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약간 반말투잖아. 그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약간 어때요? 윗사람한테 높이는 말투고. 그런 점 때문에 18번의 답은 2번으로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거의 다 이거 오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냥 맞는 거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1번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의 특징이지만 어때? 평가하는 내용. 그죠?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주인공은 지금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좀 구슬프다. 꿀꿀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때요? 좀 직접 노출이 될 때 인물의 어떤 평가라고 그러고 서술자 개입이니까 그런 거 없잖아. 자, 그 다음에 기억. 어떤 분력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니까 구조적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 노출된 것처럼 다 일단 작품의 내용이나 그런 거 이제 생략을 할 테니까. 자, 기억을 보면 어때요? 승상의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모르니 악의 장난하던 일과 세공주 이름말을 대강 고하니. 그죠? 자, 국변을 물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어때요? 악의 장난하던 일, 세공주 이름말. 그죠? 자, 고한다. 승상의 먼데 슬퍼한다. 상경에서 어때요? 사원 숙배한다. 상의 보시고. 그래서 일단 기억에 밑줄이 나올 때 앞뒤 문맥을 보란 말이야. 그죠? 다만 기억이 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A 부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앞이 문맥적으로 서사구조니까 어떤 그 사건의 흐름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자, 일단은 19번에 자, 답이 1번인데 어찌됐든 여기 보니까 잘못된 거죠. 심각성을 이전의 전쟁과 비교하고 그때 경험에 근거한다. 경험에 근거한다? 경험이란 말이 나오는가요? 보다 듣도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신하들 중에서 누가 아기를 잡아올까 하는 수 있을까 묻고 있죠. 따라서 황상이 기억의 심각성을 어떤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기는 있지만은 그때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억에 대한 대처방을 찾아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점을 쓸 때 1번이 잘못해서 답이 되겠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A에서 D니까 이게 또 어때요? 밑줄을 주고 말이야. 어떤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풀었으니까 내용 읽었으니까 확인하자. 황상이라는 사람은 조서를 승상 김규에게 보내서 A를 통해 공들이 이룬 통안을 승상에게 드러낸다. 서사구조야. 스토리텔링이야. 그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아주 현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뒤와 같이 말하여 아기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한다. 따라서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D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3번.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오답 소지가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자, 21번 감상. 자, 문학에서 감상의 문제는 보기의 감상 내용을 항상 장악을 해. 키워드를 봐. 그래서 보기 내용의 감상 내용이 선택지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김원전 이 작품의 소설이 해설이죠. 혹시 문제를 풀다가 이쪽 작품 자체가 어때요? 좀 생소해. 그럴 때는 이런 21번 이런 걸 먼저 딱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 감상 내용을 주잖아. 백그라운드로. 그죠? 아, 이 작품이 뭐구나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추세라. 아, 주제가 충군. 어때?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키워드 나오지. 키워드를 딱 동그라미 쳐놔. 충군. 초월적인 능력이 준 주인공. 아하, 주인공이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 어때? 전기성을 띈다. 고전설의 전기성은 어때? 비현실적이다 그 말이야.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마치 적강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야. 기이한 존재더라. 자, 그 다음에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면 적대자의 압도적인 무력에 맞서 고난을 겪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이 자,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자, 이겁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 자, 그런 점은 어때요? 일단 1번에서 5번 선택지 중에서 보기 대응이 있냐 없냐 이런 거니까 원수는 원수 자신을 칼로 기둥을 쳐대어 보라고 하나 막내 공주의 말에 기둥을 쳤지만 반쯤 부러져. 공주가 크게 놀라 아귀에게 곶가를 썼더라면 큰화가 미칠 뻔했다고 했고 이후에 아기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했다. 따라서 원수가 아기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칼이 아니고 아기가 쓰던 비수가 필요하다고 어때 했지? 그러면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춰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어때요? 자, 5번. 이 내용이 조금 이거에서 거리가 있는 자, 그런 거죠. 여기서 보니까 어찌됐든 자, 초월적 능력을 가지는데 적대자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줘. 적대자 압도적 무력에 맞선다 그 말이야.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주인공이 적대자를 주인공이 김원이잖아. 그죠? 처치하려고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한 자기네 계획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요것이 이제 보기 내용과 안 맞더라 그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감상 내용이 나올 때 이렇게 보기 내용을 확인해서 자, 가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1번까지 고전 소설을 봐서 김원전.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좀 약간 생소했다. 생소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이야. 일단 이 작품의 어떤 약간 연관성을 가지고 미리 팁을 준 문제가 21번이야. 이런 문제를 먼저 보면서 이 작품이 뭐구나. 그죠? 이런 걸 보면 좀 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현대시. 여러분들이 뭐 다 일단은 리딩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김종길의 문이란 시. 자, 시의 원리는 바로 서술에 있다. 시를 이해하는 감각적 원리는 바로 서술에 있다. 그를 보면 어때요? 내용을 파악하려면 안 돼. 시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내신할 때 내용 파악을 많이 하지 아무래도. 그렇지만 흰 벽에는 쭉 가다가 천년이나 머물렀다 했다. 떠오를 뿐이었다. 머물렀다 한다. 서술을 봐. 과거 회상. 그지? 시를 볼 때는 먼저 서술을 딱 그립을 해. 자, 그 다음에 서럽지 않았다. 쭉 가다가 3년 해보니까 자, 문. 기억이란 시어가 있어. 세월이 쌓였으나 해놓고 기억이야. 기억은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따라서 기억이란 시의 어떤 시어의 의미가 문맥적으로 어떤 거냐 앞뒤 문맥을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떨 노인 차례에 쭉 가니 진홍고 보시피는
나무가 자랐다. 과거입니다. 서술의 느낌을 봐. 과거, 텐스, 시제를 먼저 보라냐, 항상. 자, 그 다음에 쭉 가니 다음에 보니까 오래 닫혀진 문이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문이란 건 닫혀있다가 뒤에 보니까 좀 열리었다까지 와. 그죠? 이 시어의 의미를 볼 때 열렸다까지 왔단 말이야. 그립된 깃발이 눈부시게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전체적인 서술의 맥락이 어때요? 자, 일단은 과거형이다 그 말이고, 또 하나 느낌이 약간 포지티브 아냐, 네거티브 아냐, 어둡냐 밝냐, 그죠? 그런 시적인 느낌을 보는 게 굉장히 시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다음 나의 경우는 어때요? 거기 나오죠. 정급별에 바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니까 수양에 들어진 가지가 담을 넘어 뭐뭐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안 왔다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쭉 가면서 넘는다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추측형 서술이면서 과거, 그죠? 아니었으면 다 넘고 꾸지 못했을 것이다.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자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A, B, C 세 블럭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냈고 그랬는데, 다의 경우 수필이죠. 문맥적으로 보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미 다 풀었다고 전제하고, 우선 가 작품은 어두운 시내가 지나고 문이 닫혀 있다가 문이 열렸어. 그죠?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희망과 감격의 노래더라. 닫혀 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암울해. 그죠? 새벽에 문이 열려. 아무래도 이제 희망에 찬 시대가 온다. 참고로 이 시는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발표가 되었다. 근데 일제 침략기에 암울한 시대가 가고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을 표출한 작품이다라고 전제하고, 이런 거 몰라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아. 전체적인 서술의 흐름 보는 느낌 보니까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해망찬 새 시대를 가지하는 감격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나의 경우는 어때요? 수양에 들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 제약을 넘어서서 의지의 영역에 도달한다. 용기, 협력의 가치를 탐구했다. 그 화자는 말이죠. 뭐뭇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부정 표현이 많죠. 그죠? 그래서 가지가 넘는데 담을 넘는데 원동력이 되어준 존재들 부각하면서 심지어 가지에게 장애물을 장벽을 쓴 것들, 즉 비나 폭설, 담 자체마저도 가지가 신명나게 담을 넘는 시도를 한 데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 통상적으로 관념적인 어때요? 통념을 깨고서, 그죠? 약간 참신성을 발휘했다라고. 우리가 비나,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나온 것도 담, 장애물이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근데 어찌됐든 이것마저도 넘을 수 있는, 그죠? 의지적인 어때요? 존재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의미를 어때 긍정적으로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 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어때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거 있단 말이야. 분별한 지혜의 필요성이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적인 것을 잊고 외적인 것을 잊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경계,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바로 약간 성찰적인 주제를 가진 수필이기 때문에. 자, 제 작품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 시 두 개, 수필 하나. 복합적이죠? 가에서는 색채의 푸른색이 3, 4, 5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1년, 3년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뭐뭐일 것이다. 2연에서 뭐뭐이 아니었더라면 해서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2의 답이 2번 되겠다 하는 거. 반복이라는 게 눈여겨보면, 오케이? 자, 23번 보기 감상 내용. 보기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에서 순환 키워드죠. 자연에 가진 변화의 힘, 인간 역사의 쇠락과 성성 계속 순환한다. 역사는 쇠락, 몰락의 과정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태 기반을 잃지 않는다.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자, 무는 새로운 역사를 생성 가능성을 실현한다.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과 선택지 5개를 대응시켜 봤을 때 좀 거리가 먼 게 뭐냐 이건데, 23번에 1 봅시다. 1번이 답인데, 흰벽의 나뭇가지가 그림자를 나타나는 건 해들 적마다, 해가 비칠 때마다 벽의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화전에 이런 모습이 천년이 이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해석하는 건 적절치가 않죠. 결과를 보여줬다가 감상 내용에도 아예 없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감상 내용이 선택지 인념력, 혹을 보면 조금 반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니까. 자, 23번 1번. 자, 23번 낫이 있죠. 아까 가지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고, 그죠? 자, 이런 거니까 좀 난이도가 있죠.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이라고 볼 수 있죠.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신명나는 흥나는 일이다. 이는 가지가 담의 정수를 다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번이 되겠더라 그 말이야. 그죠? 약간 의인화해서 의인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보이니까, 자, 가지가 앞에 담을 넘는 행위는 바로 신명나는 흥나는 일이다 하는 거니까.
25번 A에서 E 블록 이 시어들의 의미를 갖다 찾는 거니까 구절들의 의미죠. 쭉 가는 A에서 E까지 보면은 어찌됐든 자 수필에서 A 문맥적으로 B 그 말이 옳을까? 계속 의문형이죠. 자 있는다. 자 그럼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의 수필에서 자 문맥적으로 의미 찾는 거니까. 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은 것이 병이라고 치는 것은 이런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상황이죠. 글쓴이는 이 그릇된 가정적 상황을 먼저 제시해서 가정을 했죠. C와 같은 질문을 던져 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죠. 따라서 C가 글쓴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 말이야. 그런 점에서 3번이 잘못된 진술로서 답이 되겠다는 거. 자 문맥적으로 파악해라 그 말이야. 2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기억은 아까 이제 문이었고 그죠? 자 나오는데 봅시다. 가에서 문은 기하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의 소리 없이 쌓여있는 앞에 나오는 기억 앞에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죠. 자 나에서 가지는 담을 넘는 모습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담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답이 2번 되겠네. 역시 시어의 의미는 앞뒤 문맥을 봐라 그 얘기야. 그런 점에서 26번에 바로 2번으로서 규정되었고 자 27번 여기 보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나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함 얻은 인식이죠. 새로운 의미를 보여준다. 대상의 속성에 주목했다. 깨달음이더라. 이런 키워드 있죠. 감상 기준도 주고 선택지 대응을 하면서 나에서 화자는 담이 가지에게는 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점. 약간 도박의 성격이죠. 담이 없으면 넘어설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도반이 될 수 있다. 이는 담이 가지에게 양면적 속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다. 다에서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5번으로 약간은 좀 모순된 이치 안 맞는 진술을 가지고 이제 풀어간 건데 일종의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창발성이 뛰어난 작품이죠. 그죠? 자 그런 건데 한번 여러분들 좀 이 꽈배기 시간은 꽈 있는 거 풀어가면서 풀어가기 때문에 자 27번 5번으로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 자 28에 31번 자 현대소설이죠. 박태원의 골목안. 왠지 박태원의 소설을 보면 어때요? 안개가 푸시시 끼어있는 그런 느낌, 그죠? 박태원의 어때요? 이제 바로 청계천 일제시대 때 천변, 자 일종의 그 청계천 주변의 그 마을, 동네를 갖다 관찰하면서 계속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런 작품도 있고 그러는데, 자 골목안이더라. 역시 청계천에 살았죠. 청계천에 살면서 어때요? 여기저기 일제시대 때 아마도 무기력한 조선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동네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사의 대부분 복덕방하는 순인의 영감, 집주름 영감이죠. 이 식구가 사는 골목 안에서 일어난 일, 사람들의 대화를 하려 했단 말이야. 골목 안은 당시 경성의 빈곤층이 사는, 경성은 지금의 서울이니까 골목의 전형이죠. 더구나 골목이 바깥도 아니고 골목 아니란 말이어서 골목으로 협소한 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제목의 의미라는 게 빈곤층에 뉘앙스를 준다 그 말이야. 골목 안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군상들, 사람들의 어려운 모습, 그죠? 똑같은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넉넉한 불단집이 있어. 이 집 집안일을 봐주는 갑순네 할머니네. 남의 집 행랑에 살아가는 갑둥네 어미네. 재심으로 순이의 영감에 딸 정희가 갑득이 어머니와 말다툼 벌이고 갑순이 할머니가 나와 상황 수습하는 장면. 갑득이 어미의 남편 양세방이 갑순이 할머니와 관련한 뒷간에 갇히는 일.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머니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그죠? 어차피 서사가 좀 갈등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의 맥락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문학 작품 제목에 어떤 그 가지는 뉘앙스를 좀 보는 것도 방법이야. 아, 골목 아니야? 뭔가 좀 포지티브한 공간 아니란 말이야. 밝은 공간 아니겠더라. 추정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가 주요 안에 바로 어때요? 일종의 운수 좋은 날처럼. 운수가 좋아? 밝지? 제목이? 근데 어때? 내용 보니까 운수가 안 좋잖아, 그지? 약간 반어법을 썼거나 그럴 수도 있듯이. 자, 근대적인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더구나 일제 식민지 때는 친일파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 어때요? 조선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어때요? 좀 삶의 군상들로 살아갔다 그 얘기니까. 자, 윗글에 대한 설명. 글의 전체적 윤곽을 보는 겁니다. 윤곽. 갑순이 할머니 갑득이 어머 옆에서는 자기 딸 정희를 꾸짖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 배지 못한 행랑컷과 무슨 싸움이냐. 똥은 더러우니까 피한다. 이런 말 하죠. 갑순이 할머니가
자, 저녁 때도 남편 집주인 건가 그거 산 것하고 욕짓거리 하지 마라. 싸움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 한다. 그죠? 갑디기 어미는 아들을 을뜨기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다. 자, 그 배지 못한 행랑것. 그런 쌍것은 갑디기 어미를 가리키죠. 이처럼 갑순이 할머니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돼 갑디기 어미에 대해 갑질을 하면 속내가 드러나죠. 자, 1번 답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게 나올 서사구조의 흐름이니까. 그죠? 내용보다는 어떻게 윤곽을 보는 거야. 윤곽.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블록의 의미인데 29번 다 풀어봤기 때문에 양서방이 뒷간에 갇히네. 뒷간이라 화장실이야. 옛날에 공동 화장실이니까 A블록 갑디기 어미는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아범 양서방이 미워서 동기 어때요? 미어방이 밉다는 게 동기야. 그죠? 약간은 좀 은근하게 야속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동기가 미워서 그런 거죠. 뒷간 속에다 가두는 행위를 심사를 부렸다고 비난해. 이런 비난에 대해 갑순이 할머니는 비해서 그런 말은 괜한 소리고 사실은 모르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면 갑순이 할머니 갑디기 어미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치가 않죠. 답이 4번으로서. 역시 서사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앞뒤 흐름이 있죠. 전후를 다 봐야 돼. 사건의 스토리텔링. 그래서 맥락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자, 집주인 영광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인물의 어떤 그 캐릭터를 파악하는데 역시 대화를 통해서, 그죠? 행위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죠. 집주인 영광 분별은 있을 아이 정의가 그런 상껏 갑디기 어미하고 욕짓거리 했다고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가 탓을 하죠. 이 호응에서 아내인 바로 갑순이 할머니는 싸움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들하고 하는 건 하늘 보고 침뱉기다. 그럼 집주인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 탓한 이유는 그의 아내 바로 갑순이 할머니가 밝힌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답 1번으로 되겠더라. 인물의 캐릭터, 성향 이런 것들이 역시 대화 내용 또는 어때요? 서술자가 쭉 하니 전주적 작가 시점이니까 전체를 설명해서 했기 때문에 자, 31번이죠. 역시 이제 감상 내용이 있냐 없냐. 그죠? 쭉 가니 보면 어때요? 서술자 금년에 난도가 제일 높았던 국어에서 수능 국어에 높았던 문제인데 쭉 가면서 그런데 서술 방식이 겹친다. 서술자 임무가 어떻게 거리를 둔다. 이런 선택지 키워드 감상 내용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생각, 감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쉼표, 연이은 사용, 시간의 지연을 보여준다. 이런 서술급의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선택지 있냐 없냐 이걸 보면서 가는 건데 우선 니은의 경우는 서술자 시선의 서술인 동시에 갑디기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바에 대한 진술이기에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쳐난 거죠. 근데 표기에서 보기 내용이 중요한 거야. 두 서술 방식이 겹쳐나는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둔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만 갑디기 어미가 상황을 잘못 인지했다. 그런 내용 보기에 없잖아.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 2번을 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감상 내용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그래서 국어를 풀다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상식을 개입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 생각을 많이 들이대지 마. 국어는 그러면 본인이 손해야. 그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에 어때요? 최대한 충실하게 정리하는 객관성을 띠고 접근하는 게 국어는 오히려 남는 영사가 되더라 그 말이야. 너무 어떤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좀 제법 한다는 이과생들이 보면 꼭 수학이나 과학식으로 자기 잣대로다가 자꾸 들이대. 너무 치밀하게 분석하면 오히려 어때? 국어는 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저 말고 제가 거듭 문학 할 때는 감상 문제에 풀어갈 때는 어때요? 보기 내용을 많이 좀 관여시켜라 하는 얘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보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털어가지고 잔가지 다 버리고, 그죠? 핵심적인 메뉴가 선택지 있냐면요. 그걸 대입하는 것도 오답을 줄이는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상 내용을. 이래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시간도 안배하고 어차피 국어는 타이머 되게 중요한 거거든. 제한된 시간은. 그죠? 자, 마지막 질문은 어디 고전시가죠? 자, 일단 김인겸의 일동자인과는 바로 일본에 기행을 간, 그죠? 일본에 이제 어때? 지금의 동경, 그죠? 아마 그 에또라는 곳에 뭐랄까 고위 관리가 아마 죽어서 조문사절 한마디로 조문을 알아 해서 조선 정부에다가 얘기하니까 국왕이 어때 지명을 해가 사실을 보냈어. 예. 조문사절이야. 장례식계, 그죠? 일종의 바로 애도사절로 간 건데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관찰하고 서기로 기록을 하고 통역을 맡은 사람 김인겸이 한 게 직급이 높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서 어때요? 오늘 한양에서 말을 타고 쫙 내려갔다가 어때요? 아무 사신이적인 게 화려하잖아. 그지? 갔다 부산에서 돛담배를 타고, 그지? 그때는 배가 좋지 않으니까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대마도에서 또 다시 어때요? 자, 일본 본국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바로 기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견문 보고 들은 바 느낀 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어때요? 일종의 뭐 고생을 많이 하게 이제 밝은 분위기는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왜구들이 침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꼼짝을 못하고 조문하라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청나라 기행을 갔던 거는 홍익겸이 뭐냐면은 뭐랄까 연행가 그죠? 연행가는 청나라 기행했던 거. 그래서 청일전에 관련되고 만주족 뿌리니까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 기행가사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데 그럼 금년도 수능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어때요? 두 번째는 연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 대세가 말이야 사관학교든 그다음에 수능이든 경찰대학 시험이든 간에 자 고전시가 단순하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 가사하고 연시조가 연합된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역시 현대시든 고대시든 어때요? 서술을 보면 어때? 느낌이 풀어가기 좋지. 우선 가를 보니까 지우고 생각하니 자옥하니 배불렀네? 배불렀네? 쭉 하니 여쭈오니 자 실화세니 어때? 만국하다 서술의 느낌을 봐. 그죠? 자 그 다음에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연시조인데 너뿐인가 하노라. 자 웃고 가리키나니 자랑할 때 있으리라. 서술의 느낌을 이렇게 나는 약간의 영탄, 예찬, 자연과의 조화하냐 그죠? 연시조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양반들의 시조란 말이야. 양반들의 삶의 애환을 호소하는 그런 시를 쓸 리가 없잖아 그죠? 평시조는 양반,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거니까 그 연시조가 나면 아하 양반들의 어때 자연 노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자연을 예찬하고 띄우고 말이야 만족하고 물알체가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나 아까 얘기했던 기행가사더라 무려 연 한 달 동안 일본의 자연 환경, 문물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인 이질감, 문화적인 우월감도 느끼고 그죠? 홍순학의 연행가는 청나라 기행을 했다. 통신사로서 통신사라는 게 기록하는 사람 또는 어때요? 사실을 갖다가 수행하면서 통역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 견문, 보고 들은 거, 감상, 느낌 봐. 기행문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경우는 어때요? 일종의 바로 자 향촌 생활의 만족감, 분재에 대한 거 분재라는 게 이제 뭐 소나무나 이런 거 있죠? 일종의 화분에다가 가꾸면서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 이제 시가니까 온문이니까 32번처럼 표현상의 특징 어때요? 가의 크나큰 만곡주가 만곡주는 배입니다. 돛담배야. 나뭇잎 불리듯이 차하처럼 이런 거 직접 비유한 거잖아. 직유법 비유 맞지? 52폭의 초석돛은 반달처럼 큰 바람이라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배와 쌍돛대, 초석 등 사물의 형태가 변한 모습을 직유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죠? 자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가가 이제 자 2번 답이 되겠지 아무래도. 자 나에 보니까 너뿐인가 하노라. 자 그래서 감탄 영감이 사용되었지만 대상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이런 건 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말이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2번이 답이 되겠더라. 비유. 자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분재니까 의인법을만 있었단 말이야. 너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유. 비유에는 어떻게 될까?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것들이야. 그죠? 이제 비유의 메뉴를 생각해야 아주 풀어가기 좋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자, A에서 C 블록의 어떤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거. C의 처자식들을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처자식들이 사행을 다녀온 화자와 재회한 후 너무나 기뻐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멍하는 모습을 제시한 거죠. 그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감정 없이 무심하게 대응한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3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답이 되겠더라고요. 자, 나머지 1번, 2, 4, 5 선택지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문학에서 나머지 35부분부터는 이제 화작 언매니까. 자, 아까 거듭 얘기입니다. 감상 내용을 주고 문제 풀어가는 거 수능이든 사과든 경대든 꼭 네 문제가 나와. 이거 기본이. 그죠? 현대 고전 논문 3문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단골인데 배점이 제일 높아. 그죠? 또 오답률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깨져 타임 어택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감상 문제가 나올 때는 키워드를 먼저 독점 딱 그립을 해라. 장악을 해라 그 얘기야. 보기를 보자. 조선의 시간은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 외물은 어때요? 아마도 외물은 바깥 사물이야. 또는 자연 또는 환경. 일동자인과는 사행을 다녀온. 사행은 사신으로서 기행을 다녀왔다 그 말이야. 다녀 경험을 생생히. 중요한 키워드 생생히 경험. 그죠?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경험 생생 솔직이야. 근데 나의 화함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화에서의 자족감. 자족감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 출사, 벼슬에 나가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에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회포. 취향. 취향이 반해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인 공간. 키워드 긍지 맞죠?
이런 단어가 다 있어. 근데 1번서 5번까지 보기 내용에 단어가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그게 답이란 말이야. 자, 보면 어때요? 가에서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 데에서 일동자연과 화자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나에서 야인이란 거 어때요? 벼슬이 없는 사람이야. 일단 향초에 향리에 묻혀있는 거야. 고향에 묻혀있어. 그죠? 출사, 벼슬에 못 나가고 있어. 약간 한탄하면서도 한다고 어때? 원망을 한이 있는 건 아니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화자가 벼를 갈고 섭을 치고, 섭을 친다는 얘기야. 누에를 친다는 얘기야. 소를 먹이는 자신의 향전 생활을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어때요? 보기 감상의 자족감, 키워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게 있잖아. 그죠? 겸양이라는 단어가 보기 감상이 있냐 없냐? 없지. 겸양은 겸손함과 양보야. 그지? 있어 없어? 겸양이라는 단어가. 보기 감상의 겸양이 있냐 없냐? 34번에 없잖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지? 그래서 오늘 그 감상 문제 네 문제를 봤는데, 아무튼 그 감상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감상 내용 키워드를 정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백발백중으로 오답이야. 그렇게 알고 일단은 문제를 풀이하는 거 테크닉인데, 거듭입니다. 일단 문화 작품이 생소해. 내용이 어때요? 정리가 안 돼. 딱 접하면 왠지 부담돼. 그런 소지가 많거든.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최근에 수능이든 그다음에 사관학교 시험이든 이런 것들은 보통 문학의 어떤 후반부에 나와. 절반 딱 앞에 독서 끝나고 바로 절반. 근데 경찰대학은 어때? 독서 문학이 약간 0이어서 언제 크로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타임은 되게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34문제든 수능, 사관학교 뭐 30문제를 풀을 위해 있어가지고 독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독서가 부담, 독서는 약간 그리는 약간 재주가 필요하거든. 독서가 부담스러울 때는 어때? 현대시를 먼저 풀어가는 것도 지혜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금년도 2024학년도 역대급으로 불수학을 어려웠다는 바로 국어 문제 봤는데,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선택지가 요란하게 나오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말려든 거지. 그지?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마 이런 그 성향들은 아마 2025학년도 사관학교 시험 1차나 경찰대학 7월 달에 보는 1차 시험에 반영될 소지가 많고,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올해 3월, 4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계속 어때요? 요 프레임으로 계속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라고. 학령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풀었는데, 거듭 강조인데 마지막으로 감상 내용이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감상 주어진 보기 내용의 키워드를 정리를 잘해서 딱 키워드로 그립을 해. 그지? 그 선택지에 딱 들고 어때? 대입을 해봐 먼저. 그러면 딱 풀려. 근데 그냥 주구장창 1번서 5번까지 그 선택지에 딱 그걸 다 머릿속에다 어때요? 기억을 더듬어서 어디 반출한 다음에 꽈배기를 자꾸 꽈버리니 본인이 출제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수험생들 출제자가 되면 안 되고, 출제자가 나한테 던진 답지 있잖아. 그 꽈배기를 풀어가면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딱 그립을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국어는 완성도가 높아져. 엄청난 지식을 푸는 게 아니죠. 국어는 쇼하면 안 돼. 근데 쇼를 하면서 너무 어때요? 좀 현란하게 좀 국어를 풀려고 국어공학 수험생들, 그건 실패 지름길이야.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아무튼, 자, 거듭 강조인데, 일단은 뭐, 국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묻는, 그죠? 그런 거 초특급의 어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자, 여러분들이 아무튼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국어는 좀 약간 단순하고, 경우에 따라 무지한 것도 오히려 국어는 도움이 돼. 너무 막 많이 쇼하지 말고, 국어는 약간 화려하면 안 된다니까. 팅글팅글하면 안 돼. 국어는 형광펜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지? 딱 하나 했다. 아이 컨택을 잘해야 돼. 타임 어택하고, 그죠? 다시 한 번 하고, 아이 컨택. 타임 어택 두 개야. 아이 컨택을 잘하면 타임 어택이 저절로 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국어 성적을 다지기엔 최고의 원천이니까. 다시 한번 국어에 두 개 고득점을 주기 바라고, 정확한 아이 컨택, 키워드. 또 하나, 두 번째 타임 어택. 자, 이거야. 이렇게 알고. 자, 여러분도 아무튼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알았지? 자, 수고했어.